자, 이번 시간에 물리학 2 가겠습니다. 자, 이제 물리학 2로 이제 확정되는데, 자, 투표로 이제 물리학, 화학, 미적분, 확률과 통계를 했죠. 그런데 1위로 이제 물리학이 확정되기 때문에 이제 물리학 2로 가겠습니다. 야, 아까 좀 상호작용부터 볼 건데, 자, 첫 번째로 힘과 편형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기하를 했기 때문에 편형이 뭔지를 이제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실 것 같아서 그렇게 생각해서 가겠습니다. 네, 자, 보면은 자, 첫 번째 볼 거는 아까도 말했듯이 힘과 편형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봤을 때 여러 가지가 있죠. 이게 좀 끊겨가지고 자, 파스칼 양이란 것은 무엇이냐? 자, 파스칼 양은 길이, 질량, 시간, 이동거리, 속력, 에너지 등과 같이 크기만으로 표시할 수 있는 것을 이 물리항을 스칼량이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배터량이란 것은 1차원 직선이나 2차원 편형이냐 3차원 공간에서의 운동을 표기하기 위해서는 크기와 반향을 한 개 표시해야 한다. 그러면은 한번 이 화살표가 이제 공간이라 합시다. 이게 공간이라 했을 때 이 이렇게 운동을 표기하기 위해서는 크기와 반향을 한 개 표시하기 때문에 이런 화살표로도 표시할 수가 있더라. 그 다음에 이와 같이 크기뿐만이 아니라 반향을 한 개 나타내는 물리량을 베터량이라 한다. 이제 베터는 어떤 것이냐? 자, 뭐 이런 겁니다. 바로 이렇게 직선이 있습니다. 직선인데 이 점을 A라고 이 점을 B라 했을 때 이렇게 직선이 이렇게 화살표가 됐으면은 대충 말해서 점 A가 점 B로 간다. 이렇게 말했을 때 기호로는 베터 A, B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베터량이 예로는 변이, 속도, 가속도, 힘, 온도량 등 이렇게 있고 배터량의 표시는 배터량을 표시했을 때에는 표시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A와 같이 붉은 글씨로 나타내거나 배터 A와 같이 문자 위에 화살표를 붙여서 나타낸다. 그러니까 A 위에 이렇게 화살표를 나타냈으면 얘를 배터 A라 한다. 그럼 이 A라는 게 어디로 가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보면 됩니다. 그럼 베터 A의 크기는 베터 A를 절대값으로 붙여서 나타내거나 아니면은 A와 같이 화살표를 쓰지 않고 나타낼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가서 핸드폰 꺼졌다.
다음으로 가서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벡터의 여러 가지 특징이 뭐가 있냐? 자, 벡터는 화살표로 나타내고 벡터는 크기와 방향이 같으면 동일한 벡터다. 따라서 벡터를 편하게 이동하여도 처음 벡터와 같은 벡터다. 다음에 이 A 벡터와 방향은 같고 크기는 2배다. 이런 말인데 2배라면은 2 곱하기 A 벡터와 같다.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면 헷갈리면은 이 A 벡터를 X라 했을 때 이 X와는 차원이 이 A 벡터와 같다고 보면 됩니다. 헷갈리면은 A 벡터를 미지수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B 벡터는 B 벡터와 크기는 같고 하지만 방향은 반대다. 즉 벡터 A는 오른쪽이고 만약에 벡터 B가 이렇게 되는데 방향이 음의 방향으로 갔을 때 이때는 마이너스를 붙이면 반대 방향이 되더라. 이렇게 하면 되고요. 자, 보면은 A 벡터가 이쪽으로 갔고 이것도 이쪽으로 가고 이 벡터도 이렇게 가면은 A 벡터가 될 것이고 이렇게 길쭉하고 이 길이를 A 벡터라 하고 여기를 A 벡터라 했을 때 A 벡터 플러스 A 벡터이기 때문에 얘를 계산하면 2배의 A 벡터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벡터는 위쪽으로 가고 이 벡터가 아래쪽으로 가죠. 이때는 이 위에 있는 벡터는 벡터 B가 될 것이고 아래쪽에 있는 이 벡터는 마이너스 벡터 B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벡터의 합성을 보면은 벡터의 합성은 두 이상의 벡터를 같은 효과를 갖는 하나의 벡터로 나타내는 것을 벡터의 합성이라 한다. 그러면은 편행 사변형 법은 두 벡터 A 벡터와 B 벡터를 이웃한 두 변으로 하는 편행 사변형을 그리면 편행 사변형의 대각선 C 벡터가 벡터의 합이 된다. 즉 합성 벡터의 반향은 대각선의 반향은 같고 크기는 대각선의 길이와 같다. 이렇게 된 대각선의 평행 사변형은 이렇게 같지만은 이 C 벡터가 벡터의 합이 되기 때문에 공식으로는
C 베터는 A 베터 플러스 B 베터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은 물론 이 직선이 구하기 위해서는 이 베터와 이 베터를 더하면 된다. 이런 건데, 자, 삼각형 법은 베터 B의 시작점을 A 베터의 끝점으로 편에 이동시키면 A 베터의 시작점과 B 베터의 끝점을 연결한 화살표 C 베터가 베터의 합이 된다. 자, 마찬가지로 이 베터가 이쪽으로 가고 이 베터가 이쪽으로 갔을 때, 자, 공식은 C 베터는 A 베터 플러스 B 베터와 같다. 자, 이런 식으로 보면 될 것이고요. 자, 옆에 1, 3, 4번이 있는데 문제를 풀이해보죠. 자, 1번에 보면은 길이, 질량, 속력 등과 같이 무엇을 나타내는 물량을 파스칼 양이라 한다. 자, 무엇을 나타내는 물량을 파스칼 양이라 하냐? 바로 크기죠. 그 다음에 2번은 변이, 속도, 힘 등과 같이 크기와 무엇을 한 개 나타내는 물량을 배터량이라 한다. 무엇을 반향을 한 개 나타내는 물량을 배터량이라 한다. 자, 3번은 계산하는 거죠. 자, 3번은 4번으로 이어지는 문제인데, 자, 그림은 모든 종이에 힘 배터 F1과 배터 F2를 나타낸 것이다. 자, 모든 간격은 1n이다. 자, 그러면은 3번에서는 배터 F1 플러스 배터 F2의 크기가 얼마냐, 이걸 물어보고 있는데 하나씩 구해봅시다. 그럼 모든 한 칸이 모든 한 칸이 1n이고 각 배터의 가로가 x고 그리고 세로가 y라 하면은 이렇게 선분을 구해보면 배터 F1은 왼쪽으로 이렇게 두 칸을 갖고 위로는 몇 칸을 갖냐, 바로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칸을 갖죠. 그렇기 때문에 벡터 F1은 x에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고 y에다 3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 3이 될 것이고, 마찬가지로 벡터 F2는 오른쪽으로 두 칸을 갖죠. 그럼 동일하게도 이렇게 세 칸을 갖기 때문에 벡터 F2의 좌표는 2, 3이 되겠네요. 그럼 계산은 더하면 되겠죠. 자, 더해서 계산하면은 자, 앞에 거 빼고 뒤에 거 빼면은 마이너스 2 플러스 2, 3 플러스 3이니까 좌표끼리 계산하면 0,6이네요. 그러면은 크기를 루트로 씌우면 루트 0제곱 플러스 6제곱이기 때문에 루트 36의 답은 6n이 되네요. 그래서 3번의 값은 6n이 되네요. 그럼 4번은 벡터 f1 마이너스 벡터 f2의 크기를 구하래요. 그럼 4번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그냥 빼면 되겠네요. 자, 앞에 거 빼고 뒤에 거 빼면은 그냥 여기다 쓰면 되겠네요. 앞에 거 빼고 뒤에 거 빼면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3 마이너스 3이 되니까 계산하면 마이너스 4,0이 될 것이고, 이것은 크기를 계산하면 루트 마이너스 4제곱 플러스 0제곱은 루트가 벗겨지니까 4n이 되더라. 그럼 이 문제 정답은 4n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넘어가서 자, 이번에는 자, 보면은 여러 벡터의 합성은 무엇이냐? 자, 3개 이상의 벡터를 합성하는 경우에는 두 벡터를 합성하는 방법을 반복하여 벡터의 합을 구한다 라고 들었을 때, 이렇게 3개의 벡터가 있으면은 뭐 이런 식으로 벡터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길이를 벡터 A 플러스 벡터 B를 구하면 될 것이고, 합으로 구하면 되고,
이 길이 또한 벡터 A 플러스 벡터 B로 구할 수 있더라. 그 다음에 이 길이 또한 벡터 A 플러스 벡터 B로 구할 수 있고, 이 벡터 C는 이 길이를 구할 때 벡터 A 플러스 벡터 B 플러스 벡터 C를 구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삼각형을 봤을 때 이 길이는 벡터 A 플러스 벡터 B로 구할 수 있다고 했죠. 이 길이를 벡터 C라고 했을 때 이 길이를 구하는 거는 이 공식으로 구할 수 있다 했습니다. 자, 넘어가서 벡터의 차는 벡터 A에서 벡터 B를 빼는 것은 벡터 A에 마이너스 벡터 B를 더하는 것과 같다. 그러면은 이 벡터를 이 벡터에 더하는 것은 같다기 때문에 벡터 A 플러스 벡터 B는 벡터 A 마이너스 벡터 B를 빼는 것과 같은데, 왜 이게 같냐고 물어볼 것 같아서 설명해 드리자면, 자, 벡터 A 마이너스 벡터 B는 실제로 벡터 A 마이너스 벡터 B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될 때 벡터 A 플러스 벡터 B와 더하는 것은 같고, 이때 마이너스 아니구나, 벡터 A와 같고, 이 삼각형으로 구하는 것과는 차원이 같더라, 이런 말이고요. 자, 다음으로 벡터의 분해는 벡터의 합성과는 반대로 한 개의 벡터를 두 개 이상의 벡터로 나누는 것은 벡터의 분해라 한다. 첫 번째로 벡터의 합성은 만족하는 임의의 반향으로 벡터를 분해할 수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직교 좌표축을 이용하여 서로 수직인 벡터로 분해한다. 이 좌표축을 이용하여 서로 수직인 벡터로 분해한다 하죠. 자, 두 번째로 벡터 선분은 벡터 A를 벡터 AX 플러스 벡터 AY로 나타낼 때 벡터 AX 플러스 벡터 AY로 이렇게 나타낼 때
벡터 AX와 벡터 AY를 벡터 A의 선분 벡터라고 AX와 AY를 각각 벡터 A의 X선분 그 다음에 Y선분이라고 한다. 따라서 벡터 A가 X축과 이루는 각이 세타일 때 단 관계가 성립된다. 그러면은 AX는 뭐라 하면은 A 코사인 세타고요. 그 다음에 AY는 A 사인 세타랍니다. 자, 이거는 이 삼각형을 보면 알 겁니다. 자, 그렇다면 또 하나 A는 AX에다 제곱을 하고 플러스 AY에다 제곱을 하면은 AX 제곱 플러스 AY 제곱의 루트를 씌웁니다. 자, 그렇다면 AX가 왜 코사인이냐? 이 점이 X이면 아까도 말했듯이 벡터는 어디에 가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럼 X로 갈 때는 어디로 가냐? 반향은 이쪽으로 가야겠죠? 반향 이렇게 가기 때문에 AX는 항상 코사인이다. 그러면은 AY가 왜 사인이냐? 자, 수초 영상을 봤었으면 자, 사인이 X를 할 때 sin X가 Y축이죠. Y축이기 때문에 반향은 이렇게죠. 그렇기 때문에 AY가 A sin 세타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넘어가죠. 넘어가기 전에 잠깐 여기서 1, 2, 3번을 풀어봅시다. 자, 보면은 자 1번과 2번은 이어지는 문제인데, 자, 그림은 XY 평면에서 운동하는 물체가 점 O를 4m의 속력으로 통과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5에서 물체의 운동 방향은 X축과 30도를 이룬다. 이렇게 30도를 이루고요. 자, 물체 방향은 이렇게 축과 이룬다고 합니다. 자, 1번에서는 자, 5에서 물체의 속도의 X선분의 크기는 얼마냐? 자, 그러면은 1번 같은 경우에는 자, 그러면은 속도 벡터의 크기를 유리라고, 그 다음에
X축과 이루는 각도를 소츠 영상을 라고 하고, 이렇게 할 때 X점 선분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죠. 바로 UX는 이렇게 나타내면 U 코사인 세타라고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 세타로 나타내면 세타는 30도이기 때문에 여기에다 코사인 세타죠. 세타가 이미 30도인 걸 알기 때문에 코사인 30도가 이제 코사인 30도가 2분의 루트 3이죠. 이걸 루트 3에다가 4를 곱하면 되겠죠. 자, 4 곱하기 2분의 루트 3은 2랑 4를 약분하면 2이기 때문에 답은 2 루트 3 미터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은 5에서 물체 속도의 양선분의 크기를 구하래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렇게 이 축의 선분의 크기는 그럼 몇일까? 그러면은 이번에는 U와 Y는 일단 Y, 그러면은 UY를 했을 때 U 사인 세타죠. 여기에서 사인 세타인데 세타는 이미 30도인 거 알고 있죠. 자, 사인 30도는 2분의 1이죠. 그러면은 이미 알고 있으시지, 여기에서 4에다가 사인 30도를 곱하면 되기 때문에 3 곱하기 2분의 1에서 2와 4를 약분하면 답은 2m네요. 그럼 3번을 구하면, 이번엔 3번은 해선팔의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일정할 때 해선팔의 길이가 클수록 짧을수록 물체에 작용하는 둘레 힘의 크기는 크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이 있죠. 클수록일까요? 짧을수록일까요? 자, 보면은 여기에서 자, 둘림 힘은 둘레 힘의 크기는 뭐라 나타냐면은 바로 힘의 크기라 합니다. 자, 힘의 크기는 F라 하고요. 둘레 힘의 크기,
둘레 힘은 T라 합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나타내고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여기서 자극성의 이렇게까지의 수직 거리인데, 이 수직 거리를 우리는 숨을 I라 합니다. 이 숨을 R의 곱으로 정의가 되기 때문에 둘레 힘의 공식은, 자, 둘레 힘은 R 곱하기 F입니다. 자, 따라서 작용하는 이 힘의 크기는, 이게 일정할 때 이 회전팔의 회전팔의 길이가 길이가 길수록 물체에 작용하는 둘레 힘의 크기는 커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길수록입니다. 자, 3번은 이렇게 구하면 되고요. 자, 둘레 힘은 아직 안 봤죠? 자, 둘레 힘 보겠습니다. 자, 둘레 힘이란 것은 무엇이냐? 자, 둘레 힘은 물체의 회전 운동을 변환시키는 원인을 둘레 힘 또는 토크라 합니다. 아까 말했던 이 단위가 토크입니다. 토크. 자, 토크의 크기는 회전팔의 길이를 I라는데, 회전축으로부터 힘이 작용한 지점까지의 거리 또는 회전팔의 수직으로 작용한 힘의 크기를 F라 하면, 힘의 크기 둘레 힘의 크기 토크는 다음과 같다. 토크의 공식은 아까 그때도 말했듯이 토크는 R 곱하기 F고, 여기서 단위는 N 곱하기 M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뢰의 지뢰나 추바퀴를 이용하면 작은 힘으로 무거운 물체를 들 수 있다. 자, 먼저 지뢰는 물체를 올려놓은 막대기 수평을 유지하고 이렇게 있는 동안
둘의 힘의 합의 0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공식은 R1 M 미터그램은 R2 F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R3 N그램 할 수 있죠. 자, 이것은 자, 공식은 자, F는 L2분의 L1M 마이너스 L3M 제로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줄을 일정한 속도로 올리는 동안 둘리 힘의 합이 0이다. 이쪽 또한 0이 되기 때문에 공식으로는 A 곱하기 F는 BM G고 공식으로는 F는 A분의 B의 N 곱하기 G인데 왜 이렇게 되냐? 바로 그것은 바로 양변에다 A를 나누면 결국에는 똑같이 F는 A분의 B의 N 곱하기 G가 되는 거죠. 그럼 이쪽도 마찬가지로 양변에다 L2로 나누면 아니다. 여기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까지는 하진 않고 자, 이번에는 먼저 물체 편형을 보면은 자, 보면은 물체 편형이란 것이 무엇이냐? 자, 첫 번째로 편형 상태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들이 편형 조건을 만족시키면 물체가 편형 상태가 있다고 한다. 자, 그 다음에 또 첫 번째로 편형 조건은 힘의 편형과 둘레 힘의 편형이 있는데 자, 첫 번째인 이거는 무엇이냐? 바로 물체에 작용하는 일자임이 0이다. 그러니까 물체에 이것을 작용하는 알차 힘이 될 때는 0이 되더라.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물체에 작용하는 둘레 힘이 이 또한 0이 된다. 자, 그리고 가로 안에 회전 쪽 위에 보았을 때
시계 방향으로 회전할 때 둘레 힘의 방향은 이때는 방향이 플러스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할 때 둘레 힘의 방향이 마이너스로 정해진다. 이렇게 될 것이고, 자, 평형 상태에서 가능한 운동은 정지와 동속 직선 운동이라 한다. 그리고 그리고 나서 참고자료를 살펴보기는 보진 않겠습니다. 자, 옆에 있는 문제 1번, 2번, 3번을 보면은 자, 일단은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이 0이고 둘레 힘이 합이 0일 때 물체가 무호 상태에 있다고 한다. 자, 무호 상태, 이것이 뭐냐? 편형 상대죠? 편형 상대입니다. 편형 상태. 그 다음에 2번과 3번은 이어지는 문제인데, 자, 그림과 같이 받침대 위에 놓인 막대가 수병으로 편형을 유지하고 있다. 자, 막대의 왼쪽 선에는 물체 A가, 오른쪽 끝에는 질량이 M인 물체 B가 놓여있다. 이렇게 있죠. 이 점이 질량이라 하고, 그 다음에 질량의 이 B가 물체죠. 그러면은 중력 가속도는 지령합니다. 가속도는 지일 것이고 막대 질량은 무시한다. 자, 그리고 나서 2번은 A의 질량을 구하래요. 자, 이것 또한 계산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2번은 이거는, 자, 받침대, 다시, 자, 받침대를 회전 축으로 이렇게 설정했을 때, 자, 편형을 유지하려면 편형을 유지하려면 왼쪽 이 A에 의한 둘레 힘과 오른쪽 물체 이 B에 의한
둘레 힘의 크기가 같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둘레, 둘레 힘은 거리와 힘의 곱이다. 그렇기 때문에 힘의 공식이 뭐였습니까? 바로 F는 M 곱하기 G였죠. 그렇기 때문에 토크 A와 토크 B라고 했을 때 여기서는 NA 곱하기 G 곱하기 B는 N 곱하기 G 곱하기 ED라 했을 때 이 둘은 같아야 하기 때문에 이 둘도 같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양변에다 G와 D를 나누면 이렇게 나눠 봅시다. 나누면 이렇게 사라지니까 결과로는 MA는 이 M이 되는 것이고 A의 질량은 이 M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구하면 되고요. 자, 3번을 보면은 받침대가 막대를 받치는 힘의 크기는 얼마냐? 자, 이번에도 식을 세우라는 거죠. 자, 이 막대가 받치는 힘의 크기가 얼마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막대가 반향으로 움직이지 않죠. 그러니까 이렇게 위로 작용하는 위로 자극하는 힘은 합의 아래로 작용하는 힘의 합이 같아야 합니다. 그럼 식은 어떻게 세워지냐? 공식을 세워보면은 N은 FA 플러스 FB가 될 것이고 여기에다 이 M과 M을 대입하면 N은 2M 곱하기 G 플러스 M 곱하기 G가 될 것이고 계산해보면 2mg 플러스 mg가 될 것이고 더하면 3mg가 되죠.
그럼 이 문의 답이 3인지네요.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다음 가보겠습니다. 자, 무게중심부터 보겠습니다. 자, 무게중심이란 것은 무엇이냐? 자,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들의 평균 위치를 무게중심이라 합니다. 자, 첫 번째로 균일한 물질로 이루어진 정육면체의 무게중심은 중앙에 있다. 그리고 나서 무게중심을 맞추면 무게 전체를 퍼받칠 수 있다. 그 다음에 무게중심을 찾는 것은 물체의 가장자리를 실에 매달면 무게중심은 실의 연장선에 있다. 따라서 AB와 CD가 만나는 점이 무게중심이다. 여기서 특징은 자, 균일한 물질로 이루어진 공이나 정육면체 같은 대칭적인 물체의 무게중심은 중앙에 있다.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러면 이 구조물의 안정성은 첫 번째로 구조물이 안정적인 조건은 구조물이 안정한 평형 상태에 있어야 하고, 구조물의 안정성은 바닥이 넓고 무게중심이 낮을수록 구조물의 안정성이 높고, 실상에서 구조물의 안정성은 무dim이나 오두기는 안정한 평행 상태에 있다. 따라서 안쪽으로 기울였다 놓으면 흔들린다. 자, 1번, 2번 보면은,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조물의 무게중심이 높을수록 낮을수록 조물의 안정성이 높다. 자, 두 개 중에 하나가 답인데, 자, 이거는 구조물의 안정성 조건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은 무게중심이
놔줘야겠죠. 그러면은 정답이 나지수르기네요. 자, 이번에는 물체가 안정한 평형 상태일 때 물체가 약간 기울어지면 처음 위치로 되돌아오지 못한다. 이렇게 된대. 자, 이번에는 안정한 표면 상태에 있는 물체는 무엇이 한다? 약간 기울어지더라도 원래 평형 상태로 돌아오는 성질을 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불안정한 표면 상태를 가지기 때문에 정답은 X네요.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문제를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보면은 힘 벡터의 F1과 벡터 F2를 나타낸 것이다. 자, 벡터 F1과 벡터 F2의 크기는 2n으로 같고 F1과 F2가 이루는 각은 60도다. 자, 이때 벡터 F1과 플러스 F2의 크기와 벡터 F1 마이너스 벡터 F2의 크기는 얼마냐? 자,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식을 먼저 구해보면 자, 두 벡터 자, 두 벡터의 크기가 2n으로 같죠. 그 다음에 사이각이 세타고 세타가 60도이기 때문에 이거는 코사인 법칙으로 푸는 문제입니다. 자, 절대값 벡터 F1 플러스 벡터 F2는 자, 루트 F2 플러스 F제곱 플러스 F제곱 플러스 2FF 코사인 60도고 정리해주면 루트 2제곱 플러스 2제곱 플러스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2씩 곱하면 약분하면 1이 될 것이고
정리해주면 루트 4 플러스 4 플러스 4가 되기 때문에 루트 12이니까 답은 2 루트 3n이고, 이번에는 이 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리하면 절대값 베터 f1 마이너스 베터 f2는 루트 f2 플러스 f2 마이너스 2ff 코사인 60도는 루트 f제곱 플러스 2제곱 플러스 2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2분의 1이 될 것이고, 정리해주면 약분해서 루트 4 플러스 4 플러스 마이너스 4가 될 것이고, 이것도 정리해주면 루트 4가 되기 때문에 답은 2n이네요. 그러면은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이번에 보면은, 자, 그림은 마찰이 없는 수평 위에 놓인 물체의 크기가 각각 F1, F2인 힘이 작용하여 물체가 정지해 있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크기가 F1인 힘의 반향은 수평면과 나란하고, 크기가 F2인 힘의 반향을 수평 반향과 45도를 이룬다. 그리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으로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먼저 기억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은 물체에 작용하는 알차 힘은 0이다. 보면은, 자, 문제에서는 물체가 정지해 있다고 했죠. 그러면은 뉴턴의 운동 제1법칙은 보통 이렇게 정지해 있거나 아니면 등속 직선 운동을 이렇게 하는 물체에 작용하는 알차 힘이 0이죠. 그러니까 기억은 맞는 말이고, 자, 니은을 보면은 니은은 F2는 EF1이다. 이건 계산하는 말이죠. 자, 이걸 계산하는 방법은 왼쪽으로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F1이죠.
이거는 코사인 법칙으로 풀 수 있거든요. 코사인으로 풀면은 자 식은 f 2x는 f2 코사인 45도는 f2 곱하기 2분의 루트 2분의 1이죠. 그러면은 이번에는 F1을 정리해주면 F1은 F2 곱하기 루트 2분의 1이고 여기서 루트 2분의 1을 유리해줍니다. 유리해주면 2분의 루트 2가 되죠. 그러면은 여기서 F2는 루트 F1이겠죠. 왜냐하면은 F2에서 루트 2분의 1을 곱했기 때문에 따라서 EF1이 아니라 F2의 값이 루트 EF1이기 때문에 그래서 니네 말은 틀렸죠. 자, 디귿은 보겠습니다. 자, 디귿은 자, 니은 디귿은 수직면 이온이 물체를 받치는 힘의 크기는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보다 같다. 크다. 이런 말이네. 그러면은 수직 반향이 Y축이죠. 그러면은 이럴 때 알짜 힘도 0이겠네요. 그러면은 물체에 작용하는 수직 반향의 크기는 사인 법칙을 수행하자 보면은 F2 Y는 F2 곱하기 사인 45도고 정리해주면 중력은 M 곱하기 G죠. 자, 평면식으로 이용하면 M 플러스 F2 Y는 M 곱하기 G고 다시 여기에다
얘를 정리해주면 a는 mg-f2y가 되겠네요. 왜냐하면 f2와 y를 이항해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f2와 y가 m 곱하기 g보다 작기 때문에 디귿도 틀린 말이죠.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기억이네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3번을 보면은, 자, 그림과 같이 질량이 m이고 밀도가 균일한 그 모양의 물체가 비변에 접촉하여 정지해 있다. 비변이 수평면과 이루는 각은 30도다. 자, 그 다음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으로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기억을 보겠습니다. 자, 기억은 벽과 밑변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합력의 반향은 연지위 반향이다. 자, 중력은 m 곱하기 g고, 그 다음에 빗변이 미는 힘이 빗변의 수직이 반향, 이렇게 돼야 합니다. 그리고 벽에 미는 힘은 오른쪽 수평 반향인데, 자, 이때는 면지위 반향이라 해야 하기 때문에 기억은 맞는 말이네요. 기억은 맞고. 자, 니은을 보면은 빗변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mg보다 작다. 자, 니은은 계산해야 합니다. 니은이 계산하지면, 자, 벽이 미는 힘을 코사인 법칙을 사용하면 공식은 벽이 미는 힘 곱하기 코사인 30도는 mg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했듯이 코사인 30도가 2분 루트 3이죠. 2분 루트 3이면 얘를 2분 루트 3으로 바꿔서
정리하면 밑변에 미는 힘은 밑변에 미는 힘 곱하기 2분의 루트 3은 mg고, 또다시 정리해주면 밑변에 미는 힘 곱하기 루트 3분의 2mg고, 얘는 정리해주면 1.15gm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mg보다 크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틀렸네요. 자, 디귿을 보면은 물체의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mg다. 자, 디귿은 자, 얘는 사인 법칙을 쓰겠습니다. 자, 보면은 벽이 보면은 벽이 미는 힘은 이거 곱하기 여기에서 사인 30도를 곱하면 정리해주면 루트 3분의 2mg 곱하기 6분의 1이 될 것이고, 또 정리하면 약분돼서 루트 3분의 1의 mg가 될 것이고, 또 정리해주면 0.58 mg. 따라서 벽이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mg가 아니죠. mg가 아니면서 약간의 0.58이 되기 때문에 디귿도 틀렸네요. 그래서 이 문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가죠. 자, 수평 반향으로 크기가 mg인 힘으로 잡아당겨 물체가 정치해 있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P가 연침 반향과 이루는 각은 45도다. 이렇게 각이 45도라고 합니다. 자, Q가 물체를 당기는 힘의 크기를 구하는 거죠. 자, 이 또한 계산하는 건데, 자, 이거는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을 써야 하기 때문에 좀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중력이 이제 연칭 아래 반향으로 3mg고요. 그 다음에 수평 힘은 연치 반향과
45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면액은 잘못 썼네요. 자, 일단 수평 힘은 이렇게 오른쪽 방향으로 mg가 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수평 선분은 계산하기 위해서는 사인 법칙을 써보면은, 자, 식은 t의 px 곱하기 미안합니다. t의 px 대 수평선 수 tp 코사인 45도는 tp 곱하기 루트 2분의 1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수평 왼쪽으로 당기는 tpx와 이렇게 오른쪽으로 당기는 mg의 크기가 같아야 하기 때문에 얘는 반정식을 세우는 거죠. 자, 식은 tp 곱하기 루트 2분의 1은 mg라고 볼 수 있고, 그러면은 루트 2분의 1을 이항하면 TP는 루트 2 이항하면 mg 나누기 루트 루트 2분의 1이 되기 때문에 정리해주면 TP는 얘를 일단 유리화 해줄게요. 유리해주면 TP는 mg 나누기 2분의 루트 2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똑같이 정리해주면 TP는 루트 2 mg가 될 것이다. TP의 값은 이렇게 될 것이고, 다음에 이렇게 위쪽으로 당기는 힘의 공식은 TP와 y 플러스
T Q가 이렇게 아래쪽으로 당기는 중력이 3mg로 나타내죠. 이렇게 크기가 같으면은 얘도 반정식으로 세우면 식은 TP 곱하기 루트 2분의 1 플러스 TQ는 3mm고 아까 구했던 이 식을 대입해 보면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일단은 대입해 보면 mg 플러스 tq는 3mg가 될 것이고 mg를 이항해주면 tq는 3mg 마이너스 mg가 될 것이기 때문에 tq의 값은 2mg가 될 것이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오늘 물리학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물리학 2 첫 시간이니까 여기까지 하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빠이요.